자, 그럼 본격적으로 AJAX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실무에 나가면 아작스라고 발음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작스라고 읽어주시는데 이 기술 명칭은 AJAX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이 AJAX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제임스 가렛이 이것에 대해 논란이 많이 있자 AJAX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AJAX는 추격어입니다. 어떤 기술 명칭들을 조합해서 추격을 한 거예요. AJAX는 앞 첫 글자를 따서 AJAX라고 읽는데 A는 asynchronous, 이때 synchronous는 우리 보통 싱크한다고 하잖아요. 동기와 맞추는 걸 얘기하는데 asynchronous는 비동기라 보시면 됩니다. 동기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비동기적으로 작동을 한다. 이 비동기에 대해서 이해를 좀 뒤에 해보도록 하고요. J는 자바스크립트입니다. A는 and 그리고가 되겠죠? X는 XML입니다. 우리는 마크로 랭귀지로 HTML을 공부했죠. 하이퍼텍스트 마크로 랭귀지를 공부했는데 그 HTML보다 강력하고 확장 가능한 언어가 XML이에요. Extensive Markup Language인데 사실 XML은 과거 많이 사용되던 데이터 포맷입니다만 최근에는 XML보다 가볍고 사용하기 편리한 산업의 표준이 있습니다. 미리 얘기하면 JSON이라 부르는데요. JSON입니다. 그래서 JSON이라 부르는데 이 JS는 앞에 자바스크립트고요. O는 오브젝트입니다. N은 노테이션이에요. 즉 자바스크립트의 객체 표기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자바스크립트의 객체 표기법을 사용해서 데이터 포맷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이미 JSON을 맛봤습니다. 그 부분은 JSON 데이터를 다루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AJAX는 이러한 기술들에 대한 어떤 통합 명칭이고요. 비동기 통신을 위한 기술 묶음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제임스 가렛이라는 사람이 글을 작성을 하면서 AJAX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을 했어요. 어댑티브 패스의 CCO인 제임스 가렛은 AJAX가 새로운 기술이 아니고 특정한 기술이 아닌 기술들 간의 연계를 묶어 사용하는 용어로서 새로운 흐름을 제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JAX는 대중화가 되는데요. 사실 웹에 대한 기술력을 지금과 다르게 과거에는 매우 후지고 별것 없는 볼품없는 것으로 구분을 했었죠. 하지만 구글 맵스가 등장을 하고 구글 서제스트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구글이라는 회사로 인해 자바스크립트에 가진 능력을 맛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개발자들이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넘버원 인기를 차지하게 된 언어가 자바스크립트라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Define AJAX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JAX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AJAX라는 것이 새로운 흐름을 가져왔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전 흐름은 어땠을까? 웹의 초창기 클래식 모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 웹 애플리케이션 모델을 보게 되면 브라우저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이쪽엔 서버 사이드 시스템이 있습니다. 보통 백엔드 개발자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되겠고요. 브라우저 클라이언트 부분은 사용자, 그리고 사용자에게 화면을 제공해주는 프론트엔드 디벨로퍼가 이 역할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보게 되면 서버가 있고요. 백엔드 쪽에서는 브라우저 클라이언트, 보통 브라우저를 클라이언트 단위라 부르게 되고 이쪽을 서버 단위라 부르게 되는데 브라우저 클라이언트 쪽을 보게 되면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죠. 즉 우리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주는 전문가인 거고 브라우저에서 사용자가 도메인 주소를 통해서 서버 요청을 하게 되면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꺼냅니다. 백엔드 환경에서의 프로세싱, 처리를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통신을 통해서 사용자의 브라우저로 데이터를 전송해 주는 거죠. 그럼 전송받은 데이터가 이미지 파일이나 HTML 같은 구조 언어, 그리고 CSS 스타일 언어, JS, 비헤이비어 언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내에서 해석이 돼요. 해석에 대해서 사용자가 보는 UI가 구현이 되죠. 여러분이 웹을 사용하시면서 일반적인 데스크탑에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보다 느린 경험을 좀 하게 되는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통신을 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조립을 해가지고 만든 화면이 필요하니까 여기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데이터에서 전송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사용자가 보는 시간대가 빠르지 않은 거죠. 느리게 구성이 돼서 화면이 보여지는 것, 그것이 웹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때 요청과 응답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요청할 때 request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HTTP는 우리가 보통 웹 어드레스를 입력할 때 앞에 넣는 프로토콜 명칭이에요.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죠. 그래서 브라우저를 통해서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 해당 주소가 가진 IP 어드레스의 통신을 통해서 서버에서 응답을 받게 되고요. 서버가 프로그래밍 처리를 해서 데이터, HTML이나 CSS나 JS 등 데이터들을 전송해 줍니다. 이걸 응답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레스폰스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클래시컬한 모델에서는 상당히 느리게 작동을 하게 돼요. 또 하나 단점은 매번 요청을 하면 매번 새로운 데이터를 보내서 다시 화면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요청할 때마다. 즉 여러분들이 뭔가를 클릭하고 액션을 요구할 때마다 서버에 요청을 하게 되고 서버는 그걸 처리한 다음에 다시 페이지를 만들어서 전송을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또 상당히 느리겠죠. 반면에 AJAX를 사용하는 시스템을 보겠습니다. AJAX 웹 애플리케이션 모델입니다. 자, 기존의 브라우저 클라이언트랑 서버 쪽 계층 외에 중간 계층이 생겼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자바스크립트고요. 자바스크립트에 엔진이 포함되어 있는데 정확히는 브라우저의 엔진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AJAX 엔진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AJAX 엔진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브라우저 단에서 사용자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사용자 요청을 하게 되면 자바스크립트 함수가 AJAX 엔진을 통해서 이를 요청을 해요. 그러면 서버에 요청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차이점은 얘는 모든 걸 바꿔요. 하지만 얘는 일부분만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청할 때 일부분에 필요한 데이터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웹, and, or XML 서버 이쪽 데이터의 서버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자료만 꺼내고요. 프로세싱을 통해서 XML 또는 JSON 같은 데이터를 보내주게 돼요. 기존과 다른 점은 기존에는 HTML과 CSS 같은 데이터들을 다 보내줘야 되는데 AJAX를 사용하게 되면 정말 딱 필요한 데이터만 보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모든 데이터 이동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데이터만 이동하는 것이 보다 시간이 적게 들겠죠. 그리고 AJAX 엔진을 통해서 받은 데이터를 이 내에서 조립을 해가지고 UI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제시, 제임스 가리슨 이렇게 얘기를 하죠. AJAX가 기존 기술과 다른 점은 요청, 응답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부분까지 처리하지 않는 점, 바로 전체를 다 바꿀 필요가 없이 일부분 바꾸면 된다는 점입니다. 필요한 부분만 별도 요청을 하고 응답받아 처리할 수가 있어요. 모든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대역폭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즉 네트워크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것은 눈에 보이진 않겠지만 큰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성능 향상도 가져올 수가 있게 되겠고 사용자 체감의 경험도 향상할 수 있어요. 즉 UX나 UI 관점에서 AJAX를 안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웹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를 구현하실 때는 AJAX를 필히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또 AJAX를 왜 쓰느냐? 아까 성능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클래시컬한 웹 애플리케이션의 모델은 synchronous예요. 동기죠. 반면에 AJAX의 웹 애플리케이션 모델은 asynchronous, 비동기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있는데요. 동기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 단에서 요청을 행했을 때 리퀘스트를 하게 되면 서버에서 그걸 응답을 받아서 처리하는 시간까지가 있겠죠. 그리고 처리가 끝나게 되면 다시 응답을 받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기다려야 돼요. 지연 시간이 있는 거죠. 다시 또 사용자가 요청을 하게 되면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중간중간 시간을 잃어버리게 돼요. 로스타임을 가져오게 되는데 HTML 문서가 읽혀지다가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서버에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사이에 해석을 안 하고 멈춰 있다고 했었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async, defer라는 속성을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asynchronous라는 비동기는요, 지연 시간이 없습니다. 클라이언트 단에서 서버에 요청할 때도 사용자 화면은 그대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만 서버에 요청을 받아서 AJAX 엔진이 처리하는 그 시간 동안에 아무런 딜레이 타임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는 중간에 멈춘다는 느낌이 없는 거죠. 사용자 경험을 극상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AJAX를 사용해서 오늘날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특징이죠. 사용자가 대기하는 시간을 거의 없게끔 만들 수도 있겠고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지 않고 필요한 데이터만 받아와서 화면을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동기 방식이 아닌 비동기 방식으로 데이터를 요청 처리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동기 방식과 비동기 방식의 차이점을 잘 기억해 주세요. 간단한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겁니다. HTTP라는 건 프로토콜, 즉
클라이언트 단과 서버 단에서 데이터가 주고받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동기통신 방식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봅시다. synchronous 방식은 request 요청을 하게 되면 response 응답을 받을 때까지 멈춰 있고요. 페이지 전체는 다 새로 고침이 됩니다. 요청을 해요. 저 빨간색 부분 바꾸고 싶은데 그게 아니고 전체 페이지를 다 전송을 해줘서 결국 사용자는 기다렸다가 화면을 전체가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반면에 AJAX를 사용한 비동기 통신 방식 asynchronous request라고 response 받을 때까지 멈춰 있지 않고요. 페이지 전체를 바꿀 필요가 없고 일부만 바꾸면 됩니다. 이 부분을 바꾼다고 합시다. 그러면 필요한 데이터만 가지고 와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의 내용을 변경을 해주게 됩니다. 사용자는 멈춰 있지 않고 다른 것을 확인하면서 요청한 데이터가 응답받아 화면에 업데이트 되기까지만 보면 되는 거죠. AJAX를 사용해 전송 가능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텍스트 파일이 있고, HTML 파일이 있고, XML 파일이 있고, JSON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AJAX를 사용할 때 텍스트나 HTML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주로 XML이나 JSON을 사용하는데 우리는 중점적으로 JSON을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날 대부분 거진 JSON을 사용하니까요.